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AI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AI가 버블인가 이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은 건 사실 11월 5일에 있었던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AI 버블 논쟁이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버블인 것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증권 전문가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버블이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증권 전문가들이 볼 때 사실 미국 기업들의 이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본다면 버블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운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이게 거시경기 전체에서 중복 투자 그리고 과잉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철도 버블이죠. 철도 버블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때 런던에만 종착역이 무려 1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역은 한 도시에 한 개나 적어도 2개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10개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중복 투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더군다나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2개의 열차가 평행철도로 이어졌는데 이것도 과잉 투자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얘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 AI는 과연 이게 중복 투자냐 아니냐 이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거 출시한 곳이 오픈 AI사의 챗GPT뿐만 아니라 메타의 라마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그록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무려 8개에 이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 모델을 곧 만들 거라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물론 여기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아직 약체로 지금 느껴지고 있지만 애플도 지금 AI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 언어 모델 미국에서만 무려 8개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15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계속해서 거대 언어 모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복 과잉 투자냐 이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IT 산업은 결국은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스마트폰 OS 지금은 이 서방 진영에 딱 2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은 OS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휴렛 패커드도 OS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어서 망했다.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 심비안이라는 이 스마트폰 전문 OS가 있었는데 그걸로 독자 생태계를 꾸리려다가 자칫 이게 잘못돼서 망해버린 거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PC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죠. PC 운영체제도 온갖 방식의 운영체제들이 경쟁을 하다가 이게 지금은 딱 2개로 경쟁 체제가 굳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AI가 지금 미국의 8개 그리고 중국의 15개 합쳐서 23개가 경쟁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4, 5개밖에 안 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복 투자라는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버블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버블의 구조조정이 왔던 대표적인 사례 철도 버블을 한번 따져볼 생각인데요. 자, 여러분 철도 버블이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오랫동안 철도 버블이 계속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철도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버블은 진짜 끝없이 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가 설령 버블일자 하더라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버블을 꺼트린 게 누구였냐? 사실 영국은행이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은행이 어떤 일을 벌였냐? 1845년에 영국의 당시의 재할인율, 당시의 기준금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재할인율이었는데 그게 2.5%였습니다. 그런데 1946년에 그걸 5%로 올렸고요. 1847년에 이걸 10%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4배까지 올리니까 결국 버블이 붕괴되는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시죠?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도 버블 때문에 워낙 수입이 늘어나니까 영국에서 자꾸만 금이 빠져나갔고 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렸는데 그 결과로 철도 버블이 붕괴되면서 결국 영국은 엄청난 침체를 겪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AI의 버블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꺼지는 신호탄이 뭐가 될 것이냐? 일단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위험하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과거에 금리를 잘못 인상했다가 자칫 경기 불황을 가져왔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신용경색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텐데 이건 연준의 양적 완화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도 연준의 양적 완화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버블의 가장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1월 5일자의 주가 하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11월 5일자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만약에 금리가 급등했거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했다. 그러면 위험 신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 침체 신호도 아직 없다. 그렇다면 그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희망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AI 버블을 과연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버블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냐? 앞으로 2026년에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자칫해서 금리를 크게 낮추거나 또는 양적 긴축을 중단한 다음에 혹시라도 물가가 튀게 되면 자신의 임기 말에 결국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올린 그런 연준 의장이라는 오명을 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풀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할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의장은 아마도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다만 인플레이션율이 내년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준 의장이라면 아마도 물가가 3% 이상 전년 대비로 올랐다. 그러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 없게 되겠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의장이라면 그것조차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 의장의 성향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만들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AI 버블의 지속 가능성을 앞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는 지금 현재 AI 이 버블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뤄봤습니다.